839번부터 출발. 얘기할 게 조금 있지. 이거 별로 없어, 이거는. 이거는 뭐냐면은, 이런 거야. 489번 보면 A집합이 그냥 요 해설이 해설. X가 원소의 모양이고, X가 N분의 24다. 이렇게. 요거에 대한 표현이지. X와 N은 둘 다 자연수예요. 라고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얘는 해석하는 방법이 이렇게 간다라고 했었지. 이거는 n을 곱했더니 x 곱하기 n이 24가 될 거야. 근데 n하고 x는 둘 다 자연수야 라고 하면 n하고 x는 뭐야? 24의 약수지. 다시 얘기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얘네들은 24의 약수를 써보세요 라고 해서 x가 될 수 있는 애들이 1, 2, 3, 4, 그 다음에 얼마? 6, 8, 12, 24 이렇게 된 거다. 됐지? 다시 그래서 A집합을 만들었다. 그럼 B집합 똑같이 만들어 볼까? 흡수 법칙이라는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B집합도 간단하게 봅시다. B집합은 뭐냐면은 X반 X가 N분의 6이에요. N분의 6이라고 돼 있고 똑같이 N하고 X 값이 둘 다 자연수야 라고 이렇게 생겼잖아. 이제 봤으니까 보이지? X가 될 수 있는 거는 6의 약수를 얘기하는 거다. 그치? 그래서 여기는 B집합의 원소는 X가 1이거나 2거나 3이거나 6 이렇게 4개가 있어요 라고 되어 있다. 문제에서 얘기하는 거 한번 봐볼까? 이게 막 중요한 건 아니고 다음에 이렇게 나왔을 때 해석을 이렇게 가자 라는 것만 잘 보면 되고 다시 문제에서 얘기하는 거는 A랑 X랑 교집합을 딱 했던 X가 나왔대 이렇게. 그렇지? 그럼 이게 어떨 때? 흡수법칙, 흡수했다. 어떤 포함관계가 있을 때 흡수법칙 성립할 거고 어떤 포함관계가 있을까라고 보는 거잖아, 그치? 어떤 포함관계가 있을까? A랑 X랑. A가 X에 포함돼, 포함해. A가 X랑 했을 때 딱 어떻게 된다? 누가? A가? A가 포함한다. 이렇게 된 거지, 그치? 됐어요? 이거 다시 두 번째. A 교 B가 복습 열심히 했지, 익혀나? A 교 B랑 X랑 합집합을 딱 했더니 X가 나왔다. 는 요거 뭐 얘기하는 걸까? X가 A 교 B에 포함해, 포함돼? 포함해, 이렇게. 맞지? 이거다. 그럼 봅시다. 이런 포함 관계를 얘기하는 거네. 쉽게 얘기해서 X라는 집합은 A 교 B라는 거에 포함이 되어 있고 X는 A에 포함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 포함 관계를 만족시키는 집합 X의 개수가 몇 개야 라고 했는데 야 이거 보니까 좀 이상한데? 여기 있는 이 B집합은 A에 대한 부분 집합이네, 그지? 다시 얘기해서 A 교 B라는 거 역시 포함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집합은 뭐로 표현되는 게 맞아요? B로 표현되는 게 맞겠지? 이렇게? 됐지? 다시 B집합이 A에 포함되어 있다 라고 했으니까 A 교 B라고 하는 이 연산의 결과가 누가 되는 거야? B가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다. 흡수법칙. 포함관계가 있으면은 교집합이나 합집합에 의해서 포함관계, 흡수법칙이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치? 다시 흡수법칙이 성립하면 포함관계가 있고 포함관계가 있으면 흡수법칙이 성립한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지, 그치? 그럼 결과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B라는 집합을 X가 포함하고 A에 포함된다. 요거에 대한 X의 개수를 고르세요 라고 해서 선생님 처음 시작을 뭐부터 한다 라고 했었냐면 요거부터 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었지. X가 X집합이 될 수 있는 것들은 A에 대한 원소를 가질 수 있어요. 6, 8, 12, 24라고 해서 얘네들을 원소로 가질 수 있고, 그렇지? 두 번째, 여기 있는 B가 X에 포함된다라고 했으니까 B에 있는 모든 원소 1, 2, 3, 6이라는 건 반드시 포함된다. 그렇지? 이렇게 결정이 돼 있을 때 X가 될 수 있는 집합의 개수를 골라볼까라고 했으니까 얘가 들어가 안 들어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개수는 2의 4승계다. 그치? 부분 집합 찾는 건 똑같지. 어렵지 않으니까 여기 있는 거는 연산 법칙이 깔려 있으니까 그거에 의해서 결정하세요. 고 포함 관계, 다시 얘기해서 흡수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하면은 포함 관계가 있습니다. 라고만 잘 파악하면 된다. 그 밑에 있는 840번도 흡수 법칙이지.
포함 관계가 성립한다. 이렇게만 보면 됩니다. 됐지? 저기 넘어가서 저기 844번 한번 봐봅시다. 전체 집합 U의 세 부분 집합 A, B, X가 있고 A는 요거, B는 요거, 집합 X의 개수를 골라볼까 라고 했는데 A에서 뭘 뺐더니 X 집합을 뺐더니 공집합이다. 요거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오호, 오호. 같아요. 까먹으셨어. X가 A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네, X가 A를 포함하고 그렇지. 이렇게 된 거지. 그렇지? 그래야지, 얘 기준, 차집합이 차집합. 요 차집합은 앞에 있는 기준, 뒤에 있는 애랑 겹치는 애를 뺐더니 다 빠졌네? 그치? 그럼 A가 갖고 있는 원소를 X가 다 갖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포함 관계의 G여도 역시. 두 번째, 여기 있는 B 차집합 A에 교집합이 X, 교집합 X가 2랑 6이라는 원소가 있어요. 라고 해서, 이렇게 생긴 거는 다음부터는 이렇게 가는 거야. 이거는 차집합이니까 이런 게 아니라, 여기 있는 B 차집합 A를 여기 있는 걸 보고 원소를 쓰는 거예요. 새로운 집합이 만들어졌어 라고 생각하면 되고, B 기준 A랑 겹치는 거 빼고 나머지 다 라고 했으니까 2가 들어가겠지. 3 빠지고 5 빠지고 6이 들어가겠지. 8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요거랑 X랑 교집합을 했더니 2랑 6이 들어가요 라고 했으니까 X에는 반드시 누구를 원소로 갖고 있냐면 2를 반드시 원소로 갖고 있고 또 6을 반드시 원소로 갖고 있고 또 8은 꼭 안 갖고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다. 알겠지?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니까 선생님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줬는데 얘처럼 차집합이 공집합이에요 라고 하면 포함관계 이렇게 새로운 집합이 만들어져 있으면은 써놓고 이야기하는 게 편합니다. 알겠지? 됐지? 써놓고 하는 거야, 써놓고. 다시 뒤로 갑니다. 저기 847번. 새로운 게 나오면 선생님 다 할 거고 847번 가볼까? 847번 가봅시다. X 차집합 A가 있고 A 차집합 X가 있는데 이렇게 포함관계 성립한다는 얘가 뭘 얘기하는 걸까? 어떤 걸 얘기하고 싶은 거지? X가 A에 포함. X가 A에 포함. 왜? 네가 해. 네가 해. 생각 머리를 써야지. 아마 이거 보면 이거 특이한 게 되게 많단 말이야. 그 중에 선생님 눈에 띄는 것만 지금 해준 건데 특이한 게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하는 게 뭐냐면은 어쨌든 요 포함 관계가 성립을 해야 돼. 성립하기 위한 조건을 찾아볼까라고 하는 거고 조건을 찾는 방법은 반증 논법이라고 합니다. 요거야. 이거 뭐냐면은 직접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놓고 요 포함 관계가 성립하도록 원소가 없는 데를 비워두는 거예요. 봐봐. X가 있고 A가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몰라. 나도. 여기 A가 이렇게 있고 여기 X가 이렇게 있다. 그치? 봐봐. 여기 있는 얘가 노랑이 얘가 X 기준 A랑 겹치는데 빼. 여기야 여기. 맞지? 그럼 다시 여기 분홍이 가볼게요. 분홍이 A 기준 X랑 겹치는데 빼. 여기야. 야, 근데 여긴데 포함관계가 성립한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노랑이가 이 분홍이에 포함이 쏙 돼 있어야 돼. 절대 그런 일이 없어, 그지? 절대 그런 일이 없는데 있을 수 있어. 어떻게 하면 얘가 공집합이면은 포함관계가 성립한다. 그치? 공집합일 때만 요 포함관계가 성립하는 거지. 얘가 공집합일 때만. 이렇게? 즉 다시 얘기해서 여기 있는 요 조건에서 그림을 그려보고 찾아보니까 X 차집합 A가 공집합이 되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X 차집합 A가 공집합이야 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X의 모든 원소가
A에 들어있어야겠지, 그치? 그렇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X가 A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요거를 얘기하고 싶어서 돌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알겠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잘 기억해 놓고 잘 정리해 두십시오. 다시 넘어갑시다. 다음 유형으로. 천천히 나갈 거고, 시간 되면 딱 오늘 종료입니다. 용현아, 빨리 와라. 850번. 집합 U의 부분집합 AB에 대해서 850번이에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850번 갑시다. 전체 집합 10 이하의 자연수, 부분집합 AB에 대해서 A집합은 결정이 돼 있다. 10 이하의 소수라고 이렇게. A집합은 10 이하의 소수니까 2, 3, 5, 7 이렇게 이 정도 얘기돼 있고, 다시 조건이 뭐냐면은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요거는 공통된 게 없다. 느낌이 서로소라고 했지. 서로소 집합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다. 그럼 선생님이 이거 선생님 들어가 안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해야 돼요. 부분집합에 어떤 조건이 막 복잡한데 부분집합에 대한 개수를 골라봐 라고 하면은 벤다이어그램인 거, 벤다이어그램 그리는 거예요. 봐봐, 여기 있고 A가 요만큼 있어요. B가 요만큼 서로소라고 밝혀졌으니까 B가 요만큼 있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봐봐, 여기에 1부터 10까지 숫자들이 다 들어갈 건데 여기에는 2, 3, 5, 7이 딱 들어가 있다. 그렇지? 그럼 1이라는 원소가 어디에 들어감에 따라서 B의 모양이 바뀔 수 있는 모양 1 하나만 바뀔 수 있는 모양이 1이 여기 들어가 있으면 B는 공집합. 그렇지? 아니야. 1이 여기 들어가 있으면 B는 1 원소 하나 갖고 있는 집합. 1이 들어감으로써 결정될 수 있는 서로 다른 모양의 개수가 두 개예요. 어디? 여기랑 여기에 들어가 안 들어가 여기에서. 알지? 이렇게 봐야 돼요. 경우의 수처럼. 다시 4가 들어가 어디 들어감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는 B 모양의 개수는 4가 여기 들어가 여기 들어가에 의해서 결정되겠지. 그치? 또 6도 또 8도 9도 10도 그치? 4개의 원소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원소가 여기 들어가에 따라서 서로 다른 모양을 내니까 경우의 수가 2의 육수입니다. 지금 이게 B집합에 원소가 누가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가 안 들어가랑 똑같은 의미예요. 근데 상황이 복잡해지면 경우의 수에서는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야지 문제를 풀기가 상대적으로 좀 편하다라는 걸 얘기한 거다. 여기 어쨌든 경우의 수야. 이렇게 결정될 수 있는 게 몇 개라고 계속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은 경우의 수니까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오케이? 다시 뒤로 갑니다. 다 똑같다, 얘기가. 다 패스. 유형 12번 갑니다. 봅시다. 857번. 기본 문제 먼저. A집합이 있고 3, 4의 규집합 X가 공집합이 아니야. X에 3, 4가 다 들어있다 이거 아니지. X랑 3, 4를 갖고 있는 집합이랑 교집합 공통된 게 공집합 없지는 않다. 아마도 X에 3 또는 4라는 원소를 갖고 있다. 이거지, 그치? 그래서 이거 어떻게 가냐면은 이렇게 가요. 어쨌든 A에 대한 부분집합이니까 뭐 경우의 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선생님 전에 막 문제 개인적으로 물어볼 때 막 해줬었고 3, 4는 어떤 조건이 있으니까 따로 분리했고, 그렇지? 나머지 1, 2, 5는 뒤에다 자유로운 영역이지 이렇게 썼습니다. 맞지? 이제 결정을 할 거예요.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X는 3, 4 중 적어도 하나의 원소는 꼭 갖고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면 일단 3 또는 4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골라보면 들어가 안 들어가 2의 제곱계에서 두 개 다 안 들어간 하나의 경우를 제외하면은 얘가 3 또는 4를 갖게 되는 경우의 수가 되지 않을까? 그치? 그리고 1, 2, 5는 뭐예요? 자유. 들어가 안 들어가 몇 개예요? 경우 2의 3승계다. 이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선생님 지금 보여준 건 뭐냐면은 조건이 될 만에는 분리해 놓고 그거에 따른 경우의 수와 그거에 딸린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지, 딸린 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를 따로따로 직접 셉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다.
알겠지? 한번 집합 A, B가 있어요. A 차집합 B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하라 했지, 이현이? 내가 뭐 교집합. 주요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 차집합 나오면 뭐라고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새로운 집합이 만들어졌다. 차집합의 의미를 막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집합이 만들어졌다. 그냥 원소 쓰고 시작하는 거야. 이런 집합이야 이렇게. 알겠지? 이걸 막 의미 분석을 하고 막 차집합이니까 뭐 요거에서 뭐 이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봐봐. 여긴 요 문제에서는 A 차집합 B가 라고 했으니까 직접 만들어. A 차집합 A 기준 B랑 겹치는 1, 3, 5, 9 뺄 거야. 그럼 누구 남어? 2 남어? 4 남어? 이렇게 남지. 얘랑 C 집합의 교집합이 공집합이에요. 한마디로 C에는 2랑 4를 절대 원소로 갖지 않는다. 요거 얘기하는 거야. 교집합 나타내고 그런 거 아니라 알겠지? 새로운 집합이 익혀나? 새로운 집합이 만들어졌어요. 문제에서 A 차집합 B 막 이런 조건이 나오면은 하나의 집합으로 새로 구성해 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알겠지? 오케이? 다시 뒤에 있는 거는 A 교집합 C가 영현아? A 교집합 C가 C야. 이거는 흡수 법칙이지. 포함 관계가 있다. 어떤 포함 관계가 있을까? C가 A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C라는 요 집합은 A의 부분 집합인데 2랑 4를 원소로 절대 갖지 않도록 경우의 수를 세보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알겠지? 보기보다 생각보다 좀 쉽기도 하고 막 그런데 그 조건만 잘 세우면은 문제가 어렵지가 않아요. 알겠지? 다시 뒤에 있는 거. 유형 13번은 연산법칙. 선생님 전에 얘기했던 거, 그때는 연산법칙 난 쓰지 않을 거야 라고 했었는데, 연산법칙에는 집합의 연산법칙에 크게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결합. 교환. 교환. 분배. 흡수. 그런 거 안 알려줬어요. 알려줬지, 흡수법칙 알려줬는데, 그거는 연산법칙은 아니야. 책을 보고 읽는구나, 둘이나 아주. 드모르간. 이렇게 드모르간. 기억나지, 그치? 교환법칙이 뭐였어? 상기만 시키고 시작합니다. 교환법칙. 바꿔도 결과는 똑같아. 그치? 다시, 결합법칙은? 좋아. 결합법칙은, 성훈아, 뭐라고? 그래, 저기 포인트지. 한 연산에 대해서 순서를 바꿔서 연산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맞지? 앞에 걸 먼저 하든 뒤에 걸 먼저 하든 한 연산에 상관이 없어, 결합법칙. 분배법칙은 뭐예요? 두 연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분배법칙. 두 연산에 대해서 요거고, 그렇지? 우리가 요거는 분배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수의 분배법칙이랑 똑같이 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건 뭐 그닥 어려운 거 없고, 그럼 다시 더하기 곱하기에 대응된 애들이 여기 하나? 더하기는 교집합, 합집합. 곱하기는 교집합. 이게 대응되는 애들이 요거지, 그치? 없다고 했지, 선생님이. 대응되는 게 없어요. 그치? 더하기는 합집합이고 곱하기는 교집합 이런 거 대응되는 거 없어, 관계가. 알겠지? 관계가 없고 자리에 따라서 그냥 대응을 시키는 거니까 얘는 더하기는 뭐고 곱하기는 뭐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알겠지? 다시 마지막 드모르간의 법칙입니다. 드모르간의 법칙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너네가 그림을 열심히 그려서 증명을 다 했어, 그지? 상황을 다 뒤집으면은 전체 여집합이야. A교 B의 전체 여집합을 구해볼까? 라고 하면 상황을 다 뒤집어. A 여의 합집합, B의 여예요처럼 상황을 다 뒤집으면 얘가 드모르간의 법칙이다. 알겠지? 연산이 여러 개 붙어 있어도 다 뒤집으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오케이? 어려운 거 없지? 다시 이제 갑니다. 출발! 차집합이다, 차집합. 차집합은 연산에 낄 수 있어?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교환 법칙 안 돼. 왜? 기준이 있거든, 차집합은. 그런 거 안 돼. 그래서 차집합이 들어가면은 무조건 바꿔야 돼요. A 차집합 B라 하잖아. 이거는 뭐냐면은, A면서 B가 아닌 거야, 그치? A이면서, 한국말로 직역을 해보면 A이면서 B가 아닌 걸 골라봐. 라고 하는 거고, A이면서 B가 아닌 걸 골라봐. 이렇게 직역하면 돼요, 그냥. 이렇게 너네가 잘 외울 줄 모르겠으니까 뭐 발로 뻥 차고 신발이 올라갔어 막 이런 거 하는 거고, 안 되면 뭐 발로 뻥 차고 신발 올라갔어 하든, A이면서 B가 아닌 거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뭐 너네 방식대로 요 상관이 없어. 근데 어쨌든 차집합이 나오잖아? 그러면 연산이 안 돼. 교집합 바꿔놓고 시작해야 돼. 이렇게 시작하는 거다. 오케이? 드모르간도 전체 여집합이 붙어있으면 자연스럽게 잘 이야기가 돼야 되고, 흡수 법칙도 자유롭게 막 이야기가 돼야 돼요. 흡수 법칙 선생님이 아까 전에 할 때 계속 했었는데, 흡수 법칙? 포함 관계가 있으면은 결과가 흡수가 돼서 결과가 나온다. 그치? 그럼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봐봐. 요현아, A 합집합 B하고 A랑 교집합을 하면 뭐가 나오게? A가 나와요, A가. 맞지? 이거 포함 관계 있으니까 흡수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요것처럼 흡수 법칙도 자유롭게 막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지? 갑니다. 이제 출발. 거기 있는 선생님이 하나씩 다 풀어볼 거예요. 뭐 이거나 저거나 866번 갑니다. 그냥 보여줄게. 이거 보여주는 거는 그냥 나 잘해 이거 보여주는 거야. 선생님 자랑하는 거고 그냥 그 나 잘하는 거랑 너희 잘하는 거랑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으니까 너네가 직접 손을 대보고 해야 되는 거다. 봅시다. 기억 출발. 연산하는 거 그냥 보여줄게. A 합 B의 전체 여집합 합집합. A 여 교 B가 뭐가 나오냐? 이게 A 여집합이 맞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처음 시작은 눈에 보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드모르간. 오케이? 전체 여집합이잖아. 상황을 다 뒤집어요. 뒤집었더니 A 여 교 B 여야 이렇게 합집합 A 여 교 B다. 봤더니 요거는 분배 법칙의 일종이지, 그치? A 여 교 똑같네. 맞지? 묶어줍니다. 됐지? 묶어요. 어떻게? A 여 교로 묶습니다. 딱 묶었다. 그치? 봤더니 얘 합집합 얘라고. 그래서 묶이는 애가 B 여집합 합집합 B예요. 맞지? B랑 B가 아닌 걸 다 더해. 그럼 뭐야? 전체지, 그치? 그럼 결과적으로 A 여집합, 교집합, 전체 집합 요걸 구해볼까라고 했으니까 이건 뭐야? A 여다. 흡수 법칙. 맞지? 흡수 법칙 요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는 뭐랑 똑같아요? A 여집합이랑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거다. 됐지? 어렵지 않지? 다시 출발합니다. 두 번째 니은 갑니다. 이거 나 잘하는 거예요. 이거는 너네가 잘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너네가 직접 다 해봐야 돼. A 합집합 A 여집합, 교집합 B 요거야. 에다가 교집합 B 교집합 B 합집합 C 요거예요, 요거. 선생님 계속 얘기하지만 눈에 잘 보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야. 드모르간 그딴 거 없어. 그치? 없어. 그냥 갑니다. 출발. 봐봐, 요거부터 갈 거예요, 요거. 눈에 잘 보이잖아. B랑 B 합집합 C 이거는 부분집합이지, 포함관계. 그치, 이거는 흡수법칙에 의해서 B가 나와. B, 끝. 이렇게 좋았어. 얘 갑니다. 얘는 뭘까? 얘는, 선생님 막 얘기했던 건 아닌데, 봐봐. A랑, 보세요. 선생님이 이거 잘 봐야 되니까, 요거는 A 여집합이랑 B의 교집합이야. 요거는 한국말로 써놓을게. A 여집합의 부분집합이야. 이렇게? 맞지? 그럼 요거를 합집합을 했을 때 뭐 결과가 얼마야? 이게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이거는. 그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 분배해야 된다, 분배. 오케이? 뭐, 결과가 얘처럼 얼마! 이렇게 나오면 그냥 얼마!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게 아니야. A랑 A 여집합 부분집합 했더니 뭐야! 이렇게 안 나온다고? 그럼 어떻게 한다고? 분배합니다, 분배.
분배에 얘 곱하기, 얘 더하기처럼 자리가 값을 만드는 거야. 이렇게 분배합니다. 갑시다. 이게 어떻게 되는데? A 합집합, A 여집합에다가 분배 A 합집합 B의 가운데 부호는 교집합이다. 이렇게. 됐어요? 다시 가요. 야, 이거 뭐야? 전체 입합이네. 그래서 전체 입합이랑 교집합 A 합 B예요. 그럼 뭐가 나와요? 교집합? A 합 B지, 그치? 흡수 A 합 B입니다. 그럼 앞에 대한 연산 결과는 A 합 B가 나왔고, 뒤에 대한 연산 결과는 B가 나왔으니까 두 개 교집합을 골라볼까? 라고 했으니까 B, 그치? B. 이렇게 한 거다. 그치? 선생님 다시 얘기하는데 이거 봐. 선생님이 최대한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다 얘기해 주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갖고 하면 돼요. 그럼 다시 참고 하나만 합시다. 참고. A 교집합, A 여집합, 교집합 B야. 그럼 이거 뭐하게? 오, 공집합.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얘가 뭐라 했지? 얘가 A 여집합의 부분집합이잖아. 부분집합이에요. 이렇게. 좋아. 이렇게. 이거. 그럼 A랑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겹치는 당연히 없어. 맞지? 그래서 공집합이야도 되고. 선생님 저는 연산 법칙을 배웠어요. 그래서 한 연산이니까 어떻게 결합해도 결과가 똑같아. 그래서 앞에 있는 얘랑 얘 교집합 먼저 하고 얘 나중에 하는 거야. 근데 요거부터 일단 뭐예요? 공집합이다. 공집합이랑 비집합의 공통된 원소는 당연히 없겠지?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풀이 방법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직역해서 문제 풀어도 상관이 없고요. 연산 법칙을 잘 이용해서 풀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되는 거다. 그치? 쌤 계속 얘기하는데 이거는 내가 잘하는 거고 너네 거는 아니야. 니네 해봐야 돼. 많이 해봐야지 된다. 다시 출발. 디귿. A 합집합 B 눈에 보이는 거 먼저 하는 거예요. A 합집합 B에다가 교집합 A 차집합 B의 여집합. 얘가 뭐냐면 B야. 눈에 보이는 건 일단 선생님 아까 얘기했잖아. 1순위 차집합 갖다 버려야 돼. 저거 아무것도 못 한다고. 차집합 먼저 바꿔야지. 그래서 1번 A 합집합 B 교집합 바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의 전체 여집합이다. 일단 1차 바꿨다. 그 다음에 다음 보이는 거 뭐야? 드모르간. 맞지? 드모르간 전체 여집합 붙어 있으면 연산은 안 돼. 바꿔야 돼. A 합집합 B에다가 그치? 교집합 뭐예요? A 여합 B예요. 이렇게 상황을 다 바꿨다. 드모르간. 야 봤더니 보인다. 뭐가 보여요? 합집합 B 이렇게. 그치? 그러면 다시 어떻게 묶어? 인수분해지 인수분해 어떻게 보면 A 교 B A 여에다가 합집합 B다 이렇게. 맞지? 그럼 얘가 공집합 합집합 B니까 뭐야? B 나오네. 이게 디귿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다. 알겠지? 선생님이 보여주고 싶은 건 쫙 보였으니까 정리를 한번 잘 해보세요. 생각보다 이게 막 되게 간단하게, 이거 기억 니은 디귿이 뭐 되게 간단해 보이겠지만, 직접 손을 대보면 많이 어렵다. 어려우니까 잘 한번 해보십시오. 오케이? 그럼 다시 하나 더. 867번. A 차집합 B에다가 교집합 A 차집합 C 이렇게 생겼대. 요거 항상 같은 집합을 골라볼까? 라고 했네, 그치? 이거 어떻게 골라볼까? A 마이너스. 어? A를 뭐예요? 차집합은 연산이 안 된다. 그럼 뭐 먼저 한다? 차집합 먼저 바꾼다. 전체 여집합 있다. 그럼 어떻게 한다? 드모르간 이용한다. 차집합 보인다? 어떻게 한다고? 바꾼다. 이거부터 시작해야 돼. 알겠지? 차집합 있다? 바꿔. 어떻게 하나 이거를? A 교 B 여에다가 교집합 A 교 C 여 이거지, 그치? 요 선생님 한 연산인데 결합 법칙이 되네요.
맞지? 교환 법칙도 되네요. 순서를 내 맘대로 막 바꾸고 뒤집어 상관이 없네. 맞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요거네. 뭐 순서 바꿔도 되는 거잖아. A 교 A, 교 B여, 교 C여. 요거네, 그치? 근데 A 교 A는 어차피 A니까 그냥 A라 쓰자. 이게 뭐야? A 교 B여, 교 C여야.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를 했지, 그치? 한 연산이니까 교환법칙, 결합법칙만 다 가능해서 일단 이렇게 펼쳐놓은 거지, 그치? 그럼 다시 그 다음, 요거는 A 교집합 결합법칙. A 교집합 B여, 교 C여. 이렇게? 니까 바꿔요. 어떻게 바꿔? A 교집합, B 합집합, C의 전체 여집합이다. 이렇게? 야, 이거 그거네. 신발을 발로 뻥 쳐서 신발 올라가서 생긴 요거 아닐까? 그래서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은 A 차집합 B 합 C랑 똑같지 않나? 이거?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이 됩니다. 오케이? 뭐 거기 답이 있겠지? 뭐 이게 답일 것 같은데. 됐어요? 선생님이 여러 방향으로 자꾸 바꾸는 걸 보여준 거야. 이거는 보여준 거. 니네가 보고 이렇게 하는구나. 맞아, 이렇게 해야 돼. 차집합 있으면 먼저 바꿔야 돼. 드모르가 있으면 먼저 시작할 때 그것부터 바꾸고 시작해야 돼. 나머지는 분배 법칙이 있는지, 없으면 뭐 의미적으로 해석되는 게 있는지. 의미적으로 해석되는 거 뭐야, 이런 거. 야, 이건 뭐야, 그냥 공식합이야. 이런 거 있잖아, 그치? 이런 거 의미적으로 해석되는 건 다 갖다 버리고 시작하는 거지. 이거 뭐예요? 흡수 법칙. 이런 것도. 알겠지?